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으로는 어디에 어떤 땅이 좋은가, 또는 상가주택과 꼬마빌딩 등의 수익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분들에게 땅의 위치나 지역 직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짓거나 디벨로퍼 사업 등을 하려 할 때 어느 지역의 땅을 선택해야 할지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땅이 위치하는 지역이나 직구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결정되고, 이는 바로 수익성과 사업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이는 제가 지난번 만든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과 대지의 관계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수익성이 좋은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에 관한 것인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상가주택보다는 다중주택이나 고시원 등을 짓는 것이 수익성과 사업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지에 건축을 하려 할 때 지으려는 건축물의 용도를 잘 결정해야 하는데, 건물의 전체를 상가와 사무실 등 근생 건물로 할지, 또는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등으로 할지, 아니면 저층부는 상가 등 근생으로 하고 상층부는 주거용 중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할지, 또는 주거 부분을 다중주택, 고시원 등으로 할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수익성과 사업성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고, 건축이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다 건축한 후 필요에 따라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경은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변경은 많은 비용과 시간, 절차가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용도나 종류의 건물로 건축을 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짓고 싶은 대로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적인 측면과 건축과 관련한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는 어떤 용도나 종류의 건물이 임대나 상권, 그리고 향후 자산적 가치가 있을 것인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잘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건축적인 것으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적으로 어느 지역 직구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토지가 속한 곳이 도시계획법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건축에 허용되지 않는 건물이 있으며, 이러한 지역 직구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규정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 대지가 속한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용인에 건축을 하려 하는 경우라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봐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해당 토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구단위 지침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즉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정해진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떤 곳에 위치한 땅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땅들은 제각각 장단점 등이 있습니다. 위치나 지역 지구 등에 따라 부동산적인 면으로 좋은 땅이 있지만, 아무리 부동산적으로 좋은 땅이라도 건축적으로는 불리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는 코너 땅이 부동산적으로는 좋다고들 하지만 건축적으로는 가각 부분에 실이 배치라든지 건축물의 외관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코너의 땅들은 대부분 주차 진출입 불허구간이 설정되어 있어서 주차장 설계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 건축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란 위치, 즉 코너 땅인지 중간에 끼인 땅인지에 따라 장단점 등이 있지만 또 지역 직구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토지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적으로 어느 지역 지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고, 특히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인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바로 수익성, 사업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네 번째로 신도시의 땅과 기존 도시에 있는 땅을 비교해 보겠는데, 설계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 하나가 땅의 가치를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들은 땅의 형상이나 경사 등에 따라 부동산적으로는 좋지 않아 땅값이 싼 데 비해서 이런 땅을 설계해보면 오히려 배치나 평면, 특히 독특한 모양의 건물로 설계되어 그야말로 흙 속에서 진주를 캔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땅이 있는가 하면, 또 땅값에 비해서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서 더 좋지 않은 땅들도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사례가 요즘 당사가 설계하고 검토 중인 땅들로, 이러한 땅들은 준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도 아주 높고 도로조건, 일조권 등 여러모로 좋은 땅인 데 비해서 땅값은 아주 저렴한데, 이에 비하면 신도시 땅의 경우 땅값은 엄청나게 비싼 데 비해서 용적률은 겨우 180%에 일조권 등도 받는 데다가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도 1층 근생의 다가구, 그것도 겨우 5가구에 불과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준주거 지역의 땅값보다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면적이라도 기존 도시의 준주거 지역의 땅은 건축 가능한 면적도 거의 3배에 달하는 데다 특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근생건물, 오피스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주택, 고시원까지 가능해서 주차 대수도 많지 않으면서 가구수도 늘릴 수가 있어서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서는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 땅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활 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편리성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나 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수익성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을 사야 할지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땅의 가치 향상과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것인데, 수익성과 사업성 등이 좋으려면 입지하고 있는 땅의 조건도 좋아야 하고 건축물도 그러한 땅에 버금가는 설계와 건축이 될 때 수익성 등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고 비싼 땅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가 좋지 못하다거나 설계가 좋지 못하다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땅이라도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계가 땅의 가치 향상과 수익성 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도 다 잘해야 하지만 특히 현대건축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수익성과 사업성 등 경제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건물의 용도 등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대지가 입지하는 곳의 시장성과 사업성 등을 잘 검토해 봐야 하고, 또 검토된 용도의 건물이 건축관련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모든 점 등을 잘 고려해서 땅을 선택하고 설계나 건축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건축에 있어서 어디에 어떤 땅의 수익성 등이 좋은가, 또는 신도시 상가주택과 기존 도시의 꼬마빌딩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수익성이 좋은 건축물의 정도와 종류, 두 번째로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어떤 곳의 땅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것과 네 번째는 신도시 땅과 기존 도시의 땅, 마지막 5번째로 땅의 가치 향상과 설계의 중요성 등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려는 땅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무리 적고 싼 땅이라도 무려 수억 내지 수십억 이상의 큰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이러한 건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만나본 건축주들을 보면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고 또 재산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어렵게 땅을 사고 건축을 하려고 할 텐데 왜 그런 곳에 그렇게 비싼 땅을 사는지, 오히려 그보다 훨씬 싸면서도 수익성과 경제성 높은 땅도 많은데 말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했을 것이고 또 처한 입장이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땅을 사기 전에 기본 계획, 즉 가설기라도 해본 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그리고 건축 가능한 면적 등 건축 규모를 산정한 후에 간단하게나마 임대 등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사고자 하는 땅의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과정이나 검토도 없이 땅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